중독관리통합센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AA 모임을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러기를 7년, 이젠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AA에서 단주 중인 알코올 중독자 김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중년 시절을 배신감, 분노, 그리고 복수심으로 포금하면서 노년의 끝자락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가정과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하였습니다.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기 전까지는 제 인생에 있어 술은 외로움을 달래주는 벗이고 힘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호기심으로 첫 잔을 들었고 그것이 한 잔이 되고 두 잔이 되며 알코올 중독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졸업 후 군대에서도 술 문제가 있었으나 술을 통해 긴장을 풀 수 있었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술은 저에게 필수품이었습니다. 군 제대 후 농어촌 후계자 자금으로 하우스 농사와 축산업으로 사회생활에서 첫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했어야 할 시간에 알코올을 남용한 결과 저는 실패하였고 도망치듯 농촌 생활을 접고 서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도 절주하며 열심히 세탁소 기술을 배워 5년 후 세탁소를 경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자를 만나 동거생활 1년 동안 행복했으나 그 동거생활은 결국 배신감과 분노, 복수심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코올 중독의 밑바닥까지 갔습니다. 그녀에게 돈과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복수심으로 가득한 저는 자기 연민에 취해 술 없이 살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도로 공사장과 세탁소 일로 사는 내 모습이 처량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더 싸우고 길바닥에서 자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집에서 추방당해 전남 광주에서 택배 사업을 하는 여동생 집으로 가서 택배 배송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단주를 시작했습니다. 매제의 얼굴도 있고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주는 3개월도 가지 않았습니다. 알코올의 힘은 추한 모습도 창피함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2006년 4월에 결혼 중매소를 통해 중국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5살 딸이 있었고 그 딸을 입양해서 한국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해야 할 결혼 생활이 술 때문에 순탄치 않았습니다. 생활비가 없어 허덕이며 전기세와 가스비가 없어 단존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하며 버텼지만 저는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었으므로 가정생활은 더더욱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딸과 함께 저와 별거를 시작했고 저는 2살 아들을 데리고서도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 내일 일 간다는 교통비 명목으로 10,000원을 받아 그 돈으로 새벽에 술을 마시다가 걸렸습니다. 야간 일을 끝내고 아들을 보러 왔던 아내가 모처럼 일찍 퇴근해 술 마시던 제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이혼이라는 말이 정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도망치듯 겨우 집을 나와 호수공원을 갔습니다. 그때는 호수공원이 조성 중이었습니다. 중장비와 인부들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며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나 좀 병원에 입원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자신의 집으로 오라 하였습니다.
동생 집에 도착하자 동생의 친구들이 반겨주었습니다. 그 동생들은 내가 어디 가지 못하게 감시했습니다. 사실 동생은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싶었는데 후환이 두려워 말을 못 꺼냈었는데 스스로 가겠다고 하니 마치 하늘이 돕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2010년 8월 25일 알코올 중독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3개월 동안 정신병원 생활을 하고 퇴원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둘째 형이 알코올 중독과 노숙 생활로 충청도 음성 꽃동네에서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너만이라도 내 앞에서 먼저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큰형은 알코올 중독자로 술 마시다 쓰러져 하늘나라로 갔고 둘째 형은 알코올성 치매와 당뇨를 앓고 있었으며 막내 아들인 저도 알코올 중독자인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 옆에는 여동생 셋과 나뿐이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고 허무할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술 마실 때 귀찮게 했던 아들을 고아원에 보내고 스스로 천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3살 난 그 아들과 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알코올이라는 교활한 술책에 빠져 삶을 수습할 수 없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술에 대한 갈망을 떨치기 위해 병원에서 아침 묵상과 토요일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초심자에게 배려해주는 교육 프로그램도 듣고 중독관리 통합센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AA 모임을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러기를 7년, 이젠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조금씩 AA 모임과 중독관리센터를 멀리하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31일부로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2달은 행복과 재미로 살았지만 3달째부터 가슴 깊은 곳에서 허무함이 올라왔고 아들이 고1이라는 무게감과 직장을 구할 수 없다는 초조함과 불안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술에 대한 갈망이 올라왔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느새 술독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마음에 있던 평온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자만한 결과였습니다. 협심자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지금 상태를 말했더니 빨리 모임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부끄럽고 미안해서 못 간다고 했더니 죽고 싶으면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2시에 AA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협심자 선생님의 도움과 힘으로 AA 모임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찾아온 평온함일까요? 우리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AA 모임 안에서 경험담을 나누고 AA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는 영원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돈과 명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AA 모임 안에서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겸손과 보상을 매일매일 초심 때의 마음처럼 실천하고 신의 뜻에 따라 결정하면 12단계와 AA 모임에서 말하는 바꿀 수 있는 용기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